작품 브라잇 동맹 작가 신디 황 제1권 딥언더니아 편 챕터 8-3 오나시아 손님들 가상현실 드론 인공지능 마지막 손님은 까무잡잡한 피부를 가진 남자로 옷 테두리를 따라 금실로 물방울 무늬를 촘촘히 박은 파란색 비단 원피스와 주황색 쫄바지를 입고 있었다. 색상 때문인지 그의 다리가 매우 얇아 보였다. 원피스보다 크기가 작은 금실 물방울 무늬로 테두리를 박은 파란색 비단 목도리를 걸치고 있었는데 그 끝이 바닥에 내려앉은 길이로 보아 일어서면 무릎 아래까지 내려올 것 같았다. 그가 몸을 움직이자 비단옷과 목도리의 물방울 무늬가 모닥불 빛을 받아 매우 반짝거렸다. 긴 머리카락을 하나로 올려 묶고 그 위에 검은 갓을 쓴 그의 이름은 마네킴. 나이는 밝히지 않았지만 대충 50대 초중반 정도로 보였다. 오나시아 왕국의 외교 사신으로 중국 북경에서 지내다가 오나시아 왕의 급한 부름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이란다. 자신에게 내려질 비밀 임무가 무엇인지 말해줄 순 없지만 다른 사신이 맡은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다급한 일이라며 스스로 매우 자랑스러워했다. 한마디로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 그 자체였다. 그럼 당신네들은 어느 게이트를 통해 오는 것인가요? 이안이 묻자 소시지를 씹어 넘긴 이장이 예의 바르게 대답했다. 저와 제이는 한국 서울에 있는 게이트 평창동 화장실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마네킴은 중국 게이트 만리장성 성벽 모퉁이를 통과하셨다는데 오다가 사막에서 만났지요. 서울에도 게이트가 있었군요. 평창동 화장실이라 게이트가 참 독특합니다. 그려? 화장실이라니. 게이트키퍼인 지원이 자신과 연관이 있는지라 유난히 그것에 관심을 보이자 이장은 그 일을 추억하며 신나게 떠들어댔다. 사실 저의 할아버지께서는 게이트 위치를 알려주시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마침 아버지가 받은 비둘기 편지를 통해 서울 게이트의 존재를 알게 되었지요. 편지에 적힌 대로 서울 종로구 평창동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북한산 언덕 위의 평범한 붉은 벽돌집이었는데 대문 옆으로 황금잎 블루베리 나무 화분이 놓여 있더군요. 안주인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거실에서 제이를 만났죠. 그리고 우리는 바로 지하실 구석에 위치한 화장실로 직행했어요. 정말이지 이 양복을 걸고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여태까지 가본 화장실 중에서 그곳만큼 더럽고 불결한 곳은 처음이었습니다. 정말입니다. 곰팡이와 오물이 묻어있는 뚜껑 닫힌 변기 위로 설치된 큼직한 선반을 열자 그 뒤에 게이트가 있더군요. 제이와 전 감히 변기 뚜껑 열어볼 생각도 하지 않고 냉큼 게이트 안으로 후다닥 들어갔죠. 다행히 이 구두에는 묻지 않았어요. 그의 맛깔스러운 설명에 모두들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특히 지원의 웃음소리가 가장 컸다. 후식으로 나온 코코아를 한 모금 마신 후 마네킴이 갑자기 자기 자랑을 하고 싶어졌는지 먼저 입을 열었다. 일룸니아 왕국에서 일어났던 반란에 대해 들어보셨는지요? 이안과 일행들의 눈에 번개가 번쩍 일었다. 그 이야기가 자연스레 들리는 것을 보니 이제 브라잇 동맹에 거의 다 왔다는 사실이 새삼 실감이 났다. 예, 대충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히든버기 한숨을 내쉬며 씁쓸하게 답하자 마네킴은 드디어 기회가 왔다는 듯 흐르는 시냇물처럼 말을 술술 내뱉기 시작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죠. 일룸니아의 메이슨 왕과 어린 왕자가 그렇게 쉽게 죽임을 당했다니 말입니다. 저희 오나시아 왕국의 타이타이 왕께서도 처음 그 소식을 접하시고 큰 충격을 받으셔서 중국 열하의 피서산장으로 3박 4일 휴가를 다녀오셨지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3천년이나 된 동맹은 그저 허울일 뿐, 이젠 별다른 결속도 더 이상 없지 않나요? 각자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된 거지. 괜히 내정 간섭해서 서로 얼굴 붉힐 필요가 있나요? 게다가 현재 제임스 왕이 생각보다 통치를 잘하는가 보더군요. 사실 왕이 저를 부른 이유도 그것과 아주 연관이 깊답니다. 이건 비밀이지만 여러분에게만 살짝 말씀드리죠. 동맹국들 중 처음으로 오나시아가 일룸니아의 새 왕에게 보낼 축하 사절단 대표로 제가 지명되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하하하, 신하로서 굉장한 영광이죠. 어느새 자신의 비밀 인물을 다 밝힌 그를 바라보던 이안의 얼굴이 금세 불그락 푸르락해졌다. 그러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마네킴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면서 잔뜩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다. 말도 안 돼. 어떻게 동맹국들이 반란자를 왕으로 인정할 수가 있나요? 친구인 메이슨 왕의 복수를 위해 다 같이 싸워야 하는 거 아닙니까? 동맹국 아닙니까? 제임스는 살인자입니다. 살인자라고요. 그는 마치 마네킴이 제임스라도 되는 양 잡아먹을 듯한 눈으로 그를 노려보았다. 순간 그의 눈동자가 하늘색으로 변하였다. 마네킴보다 더 놀란 히든벅과 지원. 특히 지원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에게 여러 번 상체를 구부리며 정중히 사과를 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 녀석이 요즘 정신이 온전치 못해서 보기엔 멀쩡해도 정신이 나갔다 들어갔다 합니다. 너그러 이해하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친구분이 아들 때문에 많이 속상하시겠군요. 생긴 건 저렇게 멀쩡한데 미쳤다니 말입니다. 브라이 동맹의 수장국 일룸니아와 동등한 위치인 오나시아의 사신으로서 당연히 그 정도는 이해해 드려야지요. 신경 쓰지 마십시오. 마네킴은 자신이 낼 수 있는 가장 온화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러나 이안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서 차가움이 번뜩거렸는데 말은 괜찮다고 해도 방금 전 일로 기분이 몹시 상한 것임에 틀림없었다. 이장과 제이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 호기심이 생겼는지 이안을 주시했다. 히든벅과 지원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나서야 이안은 제정신을 차리고 자신이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았다. 특히 그를 흘겨보는 히든벅의 눈빛은 마치 사물을 관통할 것 같이 날카로워 옆에 앉은 수진까지도 감히 그쪽을 바라볼 수가 없었다. 이안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앉아 땅바닥만 쳐다보았다. 지원이 마네킴의 기분을 다시 좋게 만들기 위해 이런 말 저런 말로 그를 치켜 세워주자 우쭐해진 그가 또다시 이야기를 꺼냈다. 최근에 이상한 소문이 하나 들리던데요.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소문이요? 히든벅이 이안에게서 겨우 시선을 거두어 관심 있는 표정으로 물었다. 유언비어긴 하지만 블랙스투가 봉인에서 탈출했다는 소문 말입니다. 히든벅의 눈이 번뜩하더니 바로 멍해졌다. 그러나 곧 제 표정으로 돌아왔다. 에이, 그냥 소문이겠죠. 블랙스투라면 벌써 몇천 년 전 일인데. 그리고 아무도 그의 봉인 장소가 어디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확인할 길도 없고. 누군가 심심하니까 재미삼아 퍼뜨린 거겠죠. 하하하. 지원이 깔깔거리며 던진 가벼운 농담에 마네킴 역시 껄껄 웃으며 바로 동조했다. 맞습니다.
마왕 폴렉수투라니 요즘 누가 그런 것을 믿는답니까? 그저 아이들 동화책에나 나올 소재이죠. 그때였다. 주변이 웅성웅성해지더니 낯선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마네킴이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옷을 털며 말했다.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소. 그럼 저녁 잘 먹고 갑니다. 안녕히 계시오. 그가 사람들 무리로 사라지자 제이와 이장도 감사 인사를 전하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수진과 일행들은 재빨리 뒷정리를 마치고 그들을 따라 나섰다. 사방팔방에서 사람들이 불쑥 튀어나오며 무리로 합류해 들어왔다. 나중에는 거의 100명 정도로 그 수가 불어났다. 하늘에 떠있는 밝은 보름달이 그들의 길을 밝혀주는 유일한 등불이 되어주었다. 이하는 여전히 화가 난 상태였지만 옆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걷고 있는 수진을 발견하고 그녀를 툭 치며 물었다. 아까부터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 저기 저 장막을 이 밤중에 어떻게 넘어간다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걱정되어 죽겠어. 난 야간 산행도 해본 적이 없단 말이야. 그런 게 아니야.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난 또 뭐라고.